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 선거 유세 연설에서 또다시 이민자들을 겨냥한 인종 혐오 망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1월 공화당의 첫 경선 프라이머리가 열리게 될 뉴햄셔주에서 지난 15일 열린 선거 유세에서 지지자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이민자가 우리나라의 피를 오염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남미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도 유입됐다면서 그들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온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유세 전 언론에 사전 배포된 자료에는 없었던 문구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극렬 지지자 결집을 위해 반이민 선동을 마다하지 않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피를 더럽힌다는 식의 반이민 인종 혐오 인사를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는 지난 9월 극우 성향 웹사이트 내셔널 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민자를 겨냥해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과거 나치 정권의 유대인 말살 주장과 비슷하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유세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매우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는 이 행정부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나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조 바이든 대통령 측은 도널드 트럼프는 아돌프 히틀러를 흉내내고 김정은을 찬양하고 블라디미르 푸틴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롤모델을 보여주었다며 동시에 그는 독재자로 통치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위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WCKNC 대의원으로 활동해온 한인 여성이 타운 인근 전철역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지역 비영리 단체인 퇴거방어 네트워크 EDN에 따르면 이 단체 소속이자 한인타운 주민의회 대의원인 한인 혼혈 여성 클레어 캐넌 씨가 한인타운 인근 버먼트 선셋 전철역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지난 11일 확인됐습니다. EDN 측은 캐넌 씨가 지난 8일부터 행방이 묘연해 수소문을 하다 지난 1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으며 이후 LA 카운티 검시국에 그녀와 일치하는 시신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WCKNC 주민의회 측은 캐넌 씨의 사망이 범죄 행위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LA 경찰국과 검시국이 자세한 사망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의회 측에 따르면 엘라바마주 출신으로 어머니가 한인인 캐넌 씨는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며 WCKNC에서 제2구역 주민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과체중인 승객에게 추가 좌석을 무료로 제공하는 전통을 30년 넘게 이어와 틱톡에서 회자됐습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즈 17일 보도에 따르면 미 저가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는 좌석 팔걸이를 기준으로 옆 좌석을 침범하는 과체중 승객이 부가 비용 없이 추가 좌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체중 승객은 비행 전에 추가 좌석을 구입하고 이후 비행이 끝난 뒤 추가 좌석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륙 전 출발 게이트에서 추가 좌석을 직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기내 승무원들이 계획에 없는 공간 제공을 위해 다른 승객들을 이동시킬 수 있으며 이는 기내 모든 승객의 편안함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항공사는 30년 넘게 이 같은 방침을 유지해오다가 최근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과체중 승객 사이에서 선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슈퍼 뚱뚱이라고 표현한 승객 제린 제닐은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칭찬하면서 더 많은 항공사가 이를 따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를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탕 생산이 부족해지면서 매출 488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제과업계가 연말 대목을 앞두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탕수수 생산지는 멕시코주와 루이지애나주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설탕 생산이 줄어 미국 설탕 선물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설탕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제과업체들은 값비싼 수입산을 쓰면서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제과업체들은 50개 주에 걸쳐 약 1,600개의 제조 공장을 갖고 있으며 20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를 비롯한 관련 업계까지 포함하면 업계 종사자 수는 2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특히 과자류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소비자 조사기관 NIQ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제과 품목 소비자 가격은 13.4% 올라 전체 식료품 가격 상승률을 앞질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세계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미국 설탕 시장은 보호주의 규제로 인해 더욱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내 판매량과 저관세로 반입할 수 있는 설탕 수입 물량의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규정은 미국 설탕 생산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생산량 부족 시기에는 걸맞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국 회계감사원은 이 보호 규정이 소비자나 식품 제조업체와 같은 설탕 사용자에게 더 큰 비용을 초래해 연간 16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로 주거 비용 급등과 이민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노숙자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5일 언론에 따르면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HUD는 올해 1월 기준 노숙자를 65만 3,104명으로 1년 사이 12%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HUD가 200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과 학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정부가 시행한 긴급 임대료 지원과 세입자 퇴거 금지 등 특별 조치가 종료되고 임대료가 치솟은 것이 노숙자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가장 큰 원인은 저렴한 주택의 부족과 높은 주거 비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적격 대상 가구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의회의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민자 증가도 노숙자 증가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뉴욕과 덴버, 시카고 등 이민자 유입이 많은 도시에서 노숙자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노숙자 급증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진보 진영과 보다 엄격한 규제 정책 및 치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보수 진영 간의 논쟁을 촉발할 것으로 뉴욕타임즈는 전망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노숙자들을 관련 시설에 강제 수용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공화당 일각에선 노숙자들의 약물 중독이나 정신건강 문제를 치료하지 않고 거처를 제공하는 연방정부의 주거 우선 정책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오랫동안 초당적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옹호론자들은 노숙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정책이라며 더 많은 지원 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지난달 일리노이주 스탠다드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기록됐으며 그 영향으로 북쪽으로 오타와까지 느껴졌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는 18일 월요일 이른 아침 일리노이주 남부의 작은 마을 월턴빌 인근에서 오전 4시 10분경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USGS는 영향이 북쪽으로는 마운트 버넌, 남쪽으로는 카본데일까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월턴빌은 일반적으로 지진 활동이 더 많이 일어나는 지역인 뉴 마드리드 지진대와 접해 있는 일리노이주 분지 오자크돔 지역의 일부라고 USGS는 밝혔습니다. USGS에 따르면 일리노이 분지 오자크돔 지역은 인디애나, 켄터키, 일리노이, 미주리, 아칸소의 일부를 포함하며 인디애나폴리스에서는 세인트루이스, 멤피스까지 뻗어 있습니다. USGS는 지역 전체에 걸쳐 불규칙한 간격으로 비교적 빈번한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인 규모 5.4의 지진이 1968년에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규모 3.2의 지진은 USGS 진도 규모에서 약한 지진으로 분류되며 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약한 흔들림을 느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USGS에 따르면 가벼운 흔들림으로 인지되는 지진은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라이크 단계는 USGS 9단계 척도에서 3단계로 분류됩니다. 퀘이커는 살모넬라 감염 위험이 의심돼 그라놀라바와 그라놀라 시리얼에 대해 전국적인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질병에 대한 확인된 보고는 없었지만 식품 내 살모넬라 오염이 우려되는 가운데 다수의 제품에 대해 광범위한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유통기한이 2024년 8월 2일인 퀘이커 빅 추위 바이스를 포함한 수많은 제품이 리콜 대상으로 나열됐습니다. 추위 딥스 제품과 퀘이커 심프리 그라놀라 시리얼도 이에 포함되며 영향을 받은 제품은 푸에르토리코, 괌, 사이판뿐만 아니라 50개 주 전체에서 판매됐습니다. 해당 제품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1-800-492-9322로 전화하거나 퀘이커 그라놀라 콜닷컴을 방문해 자세한 정보나 제품 환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의약국에 따르면 살모넬라에 감염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염 후 12시간에서 72시간 후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질병은 4일에서 7일 이내에 해결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료 없이 회복됩니다. 설사나 발열, 복부 경련이 가장 흔한 증상이지만 더 심각한 경우에는 발열, 통증, 무기력, 발진, 소변이나 대변에 혈액이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5세 미만의 어린이, 노인,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은 이 질병에 가장 취약합니다.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